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도 행복한 하루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그러니까 어제가 되겠군요. 정말 대단히 획기적인 하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숭배를 하는 안철수 후보님께서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두 개나, 그러니까 두 가지의 대박이 동시에 터진 것입니다. 무슨 대박이 터졌을까요? 오늘 논평에서는 제가 여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슨 대박이 터졌냐면 김종인이라는 대박이 터졌고 또 이준석이라는 대박이 한꺼번에 연속 터져준 것입니다. 그 김종인이라는 대박은 국힘당 바깥에서,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대박은 아직도 국힘당 안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은, 이 두 대박은 이제부터 정말 평소 남에게 싫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너무도 착하고 선량한 우리 안철수 후보님을 대신하여 아주 죽으라고 윤석열 후보를 기회에 있을 때마다 디스하고 나아가서는 헐뜯고 아주 윤석열이 폭삭망하라고 고사를 지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평소 그동안 쭉 김종인이 보여주곤 했던 그 과거, 그러니까 박근혜 비대위 시절 그 비대위에서 그만두고 나올 때 그가 그 이후로 TV에 나와서 기회에 있을 때마다 얼마나 박근혜를 헐뜯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당선되기 이전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갔다가 또 그만두고 나올 때도 얼마나 문재인을 헐뜯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또 국힘당으로 와서도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마치고는 비대위원장을 내려놓고 떠날 때도 또 그때도 이 국힘당을 가리켜 아주 아싸리판이라고 얼마나 험담을 퍼붓곤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마시던 우물에다가 침을 뱉는, 아주 오줌까지 싸놓고 가는 그렇게 아주 나쁜 고약한 심성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 고약한 심성을 쌍둥이처럼 빼닮은 이준석은 지금 아직도 국힘당 안에 당대표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당장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긴 하지만 쫓겨날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텨낼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꽤 오래 버텨낼 것 같습니다.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은 그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김종인은 선대위 내부의 일이라 자기가 해촉할 수 있지만 이준석은 당대표라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슬쩍 팔을 뺐다마는 지금 당에서 김기현 원내대표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당직자들 모두 사퇴를 선언하는 방법으로 이준석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제가 장담을 하건대 이준석은 100% 두 번째 손학규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아마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언론들에서도 이준석을 가리켜 손준석이라고 부르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얼마나 못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본인이 안고 있는 그 성상납 6 스캔, 이거가 지금 이미 검찰에 고발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 비호 자체도 지극히나 비정상적이죠. 이 대선 국면에 야당의 당대표라는 자한테 이처럼 큰 스캔이 터졌는데 야당과는 적군이나 다를 바 없는 여당 쪽에서 이처럼 좋은 공격 건수를 하나 잡았는데도 거꾸로 오히려 비호하고 역성까지 들어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잠깐뿐입니다. 틀림없이 여권 쪽에서는 이준석의 이 성상납 관련 더 확실하게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관건 시각이 오면 먼저 여권 쪽에서 100% 이 증거들을 터뜨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검찰 또한 이재명의 지지율이 역전되거나 또는 이재명이 윤석열 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위기에 처하게 될 쯤 되면 그때는 틀림없이 바로 이 이준석을 검찰로 부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언론이 국힘당 당대표 이준석, 성상납, 알선수재, 뇌물, 이런 자가 국힘당, 즉 제1야당의 대표이고 따라서 윤석열은 바로 이런 당의 대선 후보라는 점을 온갖 힘을 다해서 부각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윤석열은 물론이고 지금 이 국힘당의 100여 명의 의원들이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런 엄청나게 큰 위기가 계속하여 이준석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준석 본인이 정말 똑똑하고 그리고 선당후사하는 정말 이 당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나아가 윤석열의 그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이면 이때는 스스로 당대표직에서 내려오는 것이 옳죠. 그런데 이준석,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는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자기절로 내려온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버팁니다. 끝까지 버티게 될 것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지금 당장 김종인 하나를 제거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착각한다면 그건 진짜로 오산입니다. 이준석의 진짜 분탕질은 바로 오늘부터 아주 본격화될 것이며 그 분탕질 앞에서 국힘당의 100명 국회의원들 모두 속수무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뭔가 치고 받고 물고 뜯고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사타구니 걷어차는 등 별의별 잡아뒤집기를 다 펼치게 될 것입니다. 안에서는 이렇게 이준석이 그리고 바깥에서는 또 김종인이 이렇게 이준석이 당하고 있는 순환을 절대로 가만히 두고는 못 보죠. 반드시 지원사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박이라도 이런 대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적에 적은 나의 동지라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현재의 가장 큰 반드시 먼저 제치고 넘어가야 할 상대는 이재명보다는 먼저 윤석열이잖아요. 그 윤석열 제거 작업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준석과 김종인이 틀림없이 대신해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준석은 틀림없이 안철수 후보님보다는 훨씬 더 윤석열을 증오하고 있을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님에 대한 이준석이 원하는 구원인데 반해서 윤석열에 대한 이준석이 원하는 현재 한창 진행형인 새로운 원안이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님과의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노원구에서 국회의원을 출마했다가 낙선한 그것과는 달리 지금 윤석열과의 새로운 원안은 이준석의 정치 생명, 나아가 어쩌면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생사를 다투는 원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너 윤석열이 살면 내가 죽고 내가 살려면 반드시 내가 죽어야 한다는 이런 원한과 보복과 복수의 심리가 지금 활화산같이 불타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은 절대로 이대로 꼬리를 푹 내리고 윤석열에게 무릎을 꿇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방송에 나가서 계속 끝없이 윤석열을 헐뜯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김종인까지 이 두 사람은 어쩌면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최고의 최상위 후보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제가 너무 자도치해서 제 좋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합니까? 아무튼 한번 기대해 볼 만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적에 적은 나의 동지라는 이 속담을 중국의 고전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 중국어로 용디위워, 직역하면 용저우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당시 전략가들이 일화를 담은 전국책이라는 그 고서 속에 이 지혜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고약하더라도 때로는 나에게 필요하고 이로울 때는 그의 길을 일부러 살려주고 활용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러나 만약 그 상대가 정말 너무 고약하게 이럴 때가 없고 당장 활용 과정에서도 자칫하다가는 나에게 또 다른 위해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는 그 유명한 손자분법 제5편 개체편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중국어로는 이렇게 읽습니다. 立而修之，然而取之，失而备之，强而避之。一以有之，难以取之，실리 비지, 강이 피지. 작은 이익을 던져 소인배를 유혹하고 혼란을 틈타서 내 것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취한 것은 비축하고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강하게 나올 때는 맞받아 치지 않고 먼저 피하고 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혼란을 틈타 내 것을 취한다는 이 랑을 취즈, 이 난이 취지는 바로 이제부터 곧 대대적으로 시작하게 될 이준석과 김종인의 그 끝없는 윤석열 때리기 과정에서 윤석열이 까먹게 될 지지율을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모조리 흡수하여 그것이 다시 도망가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자신에게다가 묶어두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쩌면 다시 윤석열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를 이 지지율을 아주 철저하게 자신
자신에게다가 묶어둘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안철수 후보님께서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바로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셔서 선주 돌봄 수당 이런 노인층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하셨잖아요. 틀림없이 노인들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집에서 자기 손주 손녀를 봐주면서도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정말 노인들한테 대단히 유혹적인 기가 막히게 멋진 공약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약들을 안철수 후보님의 지지자들은 정말 가진 방법을 다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6070의 어르신들이 알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안 후보님께서 지금 계속하여 내놓고 있는 공약들이 2030들에게 그리고 6070들에게 그들의 가장 실질적인 삶에서 어떤 이익과 혜택이 당장 눈앞에서 자리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정말 알기 쉽게 하나둘씩 많이 늘 홍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논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새해의 첫 주에 김종인이라는 이준석이라는 큰 대박 두 개가 한꺼번에 거의 동시에 터져준 것은 정말 상스러운 징조입니다. 원래 안철수 후보님께서 예측사가시기로 유명하시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만약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했던 그 안철수 후보님의 유명한 예언은 두말할 것도 없고 작년 11월에 그러니까 지지율이 한창 3, 4%밖에 나오지 않고 있을 때 이렇게 예언하셨잖아요. 연말까지 10%를 돌파할 것이고 나아가 구정쯤에는 20%를 돌파하고 3강 구도를 만들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벌써 이미 하나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자, 구정까지 반드시 20% 돌파할 것입니다. 김종인과 이준석이라는 이 대박 두 개가 한꺼번에 터졌으니 이 기운을 타고 반드시 역전극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구정의 20%를 돌파하게 되면 이때부터 안 후보님의 지지율은 확실하게 상승세에 올라타게 될 것이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쭉창 내리꽂히게 될 것이며 이재명의 지지율은 계속 박수권 안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상승세로 윤석열부터 먼저 꺾어버리고 나아가 범보수 야권의 여타 다른 군소 후보들과 매일 연대를 제안하시고 하나같이 똘똘 뭉쳐서 3월에는 단 한 방에 이재명을 때려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